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찾고 종목 찾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허브 리핑을 통해서 시황, 그 다음에 한정판을 통해서 재료 브리핑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뜨리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죠. 올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텔레그램에 입장해 주시면 다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이 종료가 돼서 1월달부터는 뭐 생산을 안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바백스가 있을 거고, 노바백스 이후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뭐 자체 백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은 1분기 뭐 1월이죠. 1월에는 이제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올 거면서 노바백스가 같이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다시 보면은 4분기 실적이 1월달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1월달에 노바백스의 승인이 있을 거고, 노바백스 위탁 개발 생산이죠. 진행이 되면서 라인을 3개 정도 가지고 갈 거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매출이라든지 계약을 갱신을 하거나 연장을 하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나오는 돈은 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 된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노바백스에서 나오는 생산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다 가져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거고, 3분기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임상 3상에 대해서, 3분기가 아니라 3월이죠. 임상 3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식품의약청에서 뭐 긴급사용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4월달에 5월달에 순차적으로 WHO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액션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6월달부터 자체 백신이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스케줄이 좀 연속성을 가지고 12월달 뭐 10월달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왔죠. 다만 주가가 요 스케줄에 따라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작년 말에 노바백스가 WHO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바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생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라도 4분기 실적에 노바백스 물량이 좀 들어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 지연을 했죠.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WHO라든지 유럽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FDA가 조금 더 권위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기다리는 거는 맞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너무 독자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FDA에서 나오는 승인만을 보면서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노바백스가 6월달부터 임상이 아니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1년 반년을 연기가 되고 몇 번을 밀어놨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 정부도 독자적으로 검사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검사를 안 해주고 있고, WHO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독자적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FDA에서 승인 나면 그거 따라간다, 그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짝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난다, 이거는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2021년 매출이 1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에 위탁 개발 생산 매출 상승 효과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 2조 가까이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2조 원에 가까이 될 것이냐, 이 2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결국 자체 백신이 얼마의 가격으로 세팅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4분기 매출이 5,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는 지난해 각각 683%, 그 다음에 2,300% 정도 늘어난 수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4분기 매출이 6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노바백스 CDMO 계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연간 80배치의 백신이 생산될 예정이고요. 3분기까지 누적 42배치가 생산이 되고 나머지 38배치가 4분기 중에 생산이 되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죠.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2021년 실적보다는 2022년 실적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이 붙기는 하겠죠. 노바백스의 계약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올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조건, 그 다음에 자체 백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조건이 좀 붙기는 할 겁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요, 12월 20날 유럽연합이라든지 WHO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발송될 예정이고, 내년 노바백스 백신 매출이 2021년 대비해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유통 확대라든지 코로나19 백신 매출로 올해 2조 원 정도 매출 달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이 코로나 백신 부분이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에 조금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독감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생산을 조금 정지해버렸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 코로나 백신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자체 백신까지 더해지면 매출이 2조 원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자체 백신이 3,000원, 5,000원 정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만원, 2만원, 3만원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의 추정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바백스 계약 또는 위탁 생산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요. 설비의 추가 배정으로 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매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갖고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백신,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갔을 때 만들고 있는 이 백신의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연장하는 게 더 낫지, 완전히 다른 회사랑 다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말뜻이 뭐냐면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플랫폼으로 나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인체에 나올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막 처음으로 시작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mRNA 플랫폼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부분이 향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유통이라든지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효능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통이라든지 보관하는 부분에서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더 좋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가격도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싸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작용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첨가제 부분을 노바백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임상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의 플랫폼보다는 그동안 백신이라든지 B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백신의 공법, 그 백신의 플랫폼으로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와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1분기는 결국은 작년 4분기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실적을 받아가는 게 노바백스일 거고, 그 노바백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또 받아가는 게 자체 백신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풍토병화 예견이 되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 주기를 6개월마다 최소 6개월마다 돌아왔다는 점, 개발도상국도 공급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나름 잘 사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소득 국가 쪽의 접종률을 보면은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선진국으로 넘어가서 기존의 백신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백신의 공급이 또는 접종률이 좀 공평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돈을 벌 수 있는 파이가 생긴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공급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년에 만들 수 있는 이 백신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개발했던 이 백신을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좀 저소득 국가에다가 충분히 뿌릴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은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길 좀 바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왔다라는 것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음봉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화이자 경구형 치료제가 승인이 나고 먹구사 경구형 치료제가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면서 그 오미크론이 기존의 그 백신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 뭐 부스터샷을 맞으면 효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씩 상반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델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만들고 있는 후발 주자로 입장으로서는 이거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백신을 가지고 기존의 그 코로나19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 회사들이 백신이 나와봤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뭐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 6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악재라든지 아니면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무서워서 여기서 도망간다?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깔끔하게 아이폰과 갤럭시폰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탑3 종목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얼마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선택에 대한 배경, 그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업황 내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져 갖고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탑3 종목 좀 보내달라, 리포트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